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 측은 리포트 대사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미 간 유대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던 미 국무부는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공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리포트 대사를 위로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분별 없는 폭력 행위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벤 로즈 대통령 보좌관은 한국 국민과 리포트 대사의 유대는 앞으로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ond that he has with the Korean people is going to only continue to strengthen our alliance, and I'm confident that Mark will be back on the job as soon as he can. 리포트 대사에 붙인 짐 리포트 씨는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아들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He's serving our country. I think this is a risk. But how do I feel about him? I feel proud of him. 리포트 대사 피습을 주요 뉴스로 전하던 미국 매체들과 영국 BBC 등 주요국 언론들은 대사가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건 동기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극단주의자의 돌출 행동인 만큼 한미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주한 대사들도 리포트 대사가 조속히 회복해서 다시 왕성하게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아직 최종 결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류 후보 측은 불안함을 아는 채 일단 결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비선거를 치렀지만 정작 결선은 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잠정투표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은 상황. 시 선거국은 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최종 집계까지 최대 21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 박빙인 사지구의 경우 아직 최종 결선 진출 후보를 통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월 결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 선거국과는 별도로 시 윤리위원회가 기금 모금을 허가한 상황에서 데이빗 류 후보는 불안 속에 결선 준비에 돌입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이틀 동안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기면은 이건 확실한 거는 이기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 때문에 이긴 거고. 예비선거와 달리 결선은 또 다른 싸움입니다. 예비선거가 신규 유권자를 등록시키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얼마나 많은 지지층을 끌어내느냐에 당락이 갈릴 전망입니다. 실제 2위였다 하더라도 데이빗 류 후보의 예비선거 득표율은 15%도 채 되지 않았고 득표수는 탈락한 10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보다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12명의 나머지 후보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한인사회의 지지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캐롤린 램지 후보의 경우 이미 일부 한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당 선거제가 아닌 시선거지만 이제부터는 당의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빗 류 후보 측은 현재 민주당의 공식 지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9일 날 확실하게 이긴다고. 우리 커뮤니티가 모인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 더 고생하시면서 아무리 편찮으셔도 한 번 더 나와주신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결선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 반. 상위 1, 2위가 벌이는 결선이지만 역대 선거에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오히려 본선거에서 더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뒤집기가 어렵고 2위로 예비선거를 마친 류 후보로서는 총력전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다저스의 류현진이 오는 12일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벌이는 시범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김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현진의 시범 경기 등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2일 오후 1시 5분부터 펼쳐지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전입니다. 단 매틴리 다저스 감독은 오늘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다저스 스프링 캠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발 투수들의 시범 경기 등판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매틴리 감독이 각각 잔부상으로 시범 경기 첫 등판이 늦어진 그레인키, 류현진의 선발 일정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류현진 측은 오늘 훈련에서 캐치볼과 수비 훈련, 타격 연습 등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몸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음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주현입니다. 뉴욕 경찰의 불심 검문 권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검문의 경우엔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유서를 경찰이 제출해야 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권한은 앞으로 크게 축소됩니다. 뉴욕시가 경찰 검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종이나 나이, 지역 등의 차별적인 불심 검문은 일체 금지됩니다. We're from the projects, and the park is where we hang out at usually, and they just come up and says try to frisk us. 새로운 검문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어떤 사람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검문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범죄 우발 지역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검문 후에는 경찰은 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경찰 측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It's confusing police officers, where it's coming to a point where we're going to have to travel with legal counsel to articulate what we're supposed to do. 이번 규정은 지난 2013년 8월 연방법원에서 뉴욕 경찰의 불심 검문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후 1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 중동부 지역엔 3월 눈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텍사스에서 뉴욕 북쪽까지 장장 1000마일에 걸친 구간에 이틀 동안 폭설이 내리면서 공항엔 비행기가 미끄러지고 차들은 도로에 갇혔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눈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비행기는 펜스까지 뚫고 나가 바다 쪽으로 위태롭게 삐져나왔습니다. 조금씩 기름도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서둘러 비행기를 탈출합니다. We felt the wheels hit the runway and we did not feel the wheels take traction and we started to skid and we skid to the left side of the runway.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공항은 완전 폐쇄됐습니다. 미 중동 북부에서는 폭설로 이틀 사이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됐습니다. 밤사이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켄터키주에서는 차량 수백 대가 고속도로에 갇혔습니다. 밤부터 15시간 넘게 갇힌 운전자들은 구조를 호소합니다. There's several cars that had already ran out of gas and stuff, but even their concern was they didn't know how they were going to get back to their cars or what they would do with them. 현지 시간 4일에서 5일 사이 텍사스에서 뉴욕 북쪽까지 무려 3천여 킬로미터에 걸쳐 긴 띠 모양의 눈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뉴저지와 엘라베마 등 여러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겨울 내내 쌓인 눈을 치우지 못한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까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뒤에 연락이 두절된 캐나다 한인 목사의 북한 억류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한인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주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0일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소속 이면수 담임 목사는 북한 나진에 도착한 뒤 갑자기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상의할 내용이 있다며 북한 고위관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게 교회 측의 전언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임 목사는 이후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동안 진상을 파악해온 캐나다 외교부가 임 목사의 북한 억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임 목사 가족들에게 영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아원, 학교하고 양로원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support work 하기를 위해서 들어간 걸로 계획 짰고요. 그 외에는 이제 we don't know what happened in North Korea, but there was no plan. 북한 선교의 대부로도 알려져 있는 임 목사는 20년 가까이 북한을 100여 차례 방문하며 선교와 인도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특히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측근들과 주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 북한에 억류된 건 지난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과 5년 전에 외교관계를 단절한 캐나다 정부는 영사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석방 노력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당뇨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값싸고 열량이 높은 식품이 넘쳐나는데요.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식품의 섭취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10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술 한 잔씩 먹고 밥도 제때 안 먹고 가라운데나 하면 당은 그대로 떨어진다는 게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계층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남성은 2.3배, 여성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는 복부 비만의 주 원인인데 고도 비만의 경우 저소득층이 소득 상위 계층보다 1.8배 많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지방과 당분이 많은 고열량 식품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 당뇨 위험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일상 활동량은 굉장히 많은데 먹는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빠른 시간 안에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선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에 맞는 식사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